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가존의 그 AI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영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그 7가지 가이드라고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일단은 교육 분야가 아닌 사례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그 자기 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영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AI 센터에서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의 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I랑 ML을 좀 이렇게 가속화하는 오퍼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화에 앞서서 그 파이프라이닝을 해야만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대규모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가지는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이제 오퍼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레퍼런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요.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몇 가지 가이드 이런 시리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뭐 10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10가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주어진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고객분들과 그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교육 현장에서 그 자기만의 그 도메인들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현실적인 가이드가 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좀 작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그 기술을 알고서 이제 도입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기술을 알아가면서 도입하시는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방위적으로 넓은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심이 커져 버리면은 그 실제로 기술을 도입했을 때 그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두 번째가 그 넓은 혁신 범위를 좀 줄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작은 업무를 우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팀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4명 정도의 작은 팀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작은 팀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작은 것들을 하나를 성공을 했을 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좀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지만 그 AI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엔드 투 엔드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게 시작하라는 첫 번째 가이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을 했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AI 도입과 상관없이 현재 이제 도메인에서 비즈니스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게 없는 고객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지만 그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넣어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때 그 어떤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 정량적 기준이 없으면은 이제 직관에 의한 해석만 계속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잘 돼도 나 때문에 잘 된 건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잘 된 건지 혹은 안 됐을 때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기준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어떤 기대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 같은 경우에 뭐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보다 뭐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대치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높은 기대치를 잡기보다는 그 실제로 현업에서 그 하고 계시는 수준의 기대치가 좀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S 접수를 받는데 이 접수가 그 올바른 접수인지 그 사기 접수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사기 그 디텍션하는 프로드 디텍션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주니어들이 판단하는 그 어떤 그 기대치랑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판단하는 기대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업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니어들이 약 한 70%에서 75% 정도로 사기를 잡아낸다고 해요. 그 업무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95% 정도의 이제 사기를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잘하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좀 기준, 예를 들어서 도입을 했을 때 주니어보다는 AI 모델이 좀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들도 그 간단한 업무가 있고 복잡한 업무가 있는데요. 복잡한 업무를 지향을 하고 그 간단한 업무 먼저 이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작게 시작하라는 그런 말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업무를 표현하는 그 데이터들도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 AI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업무를 조금 쪼개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그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몇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찝어서 스타팅 포인트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그 프로블럼 타입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의 한 가지의 프로블럼이 한 가지의 태스크랑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모델을 뭐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제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이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라는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 AI 프로젝트가 어떤 그 기술 수준이 높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단순 반복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검증하거나 그럴 때는 단순 반복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어 가다 보면은 그 업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단순 반복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어떤 실행 환경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엔드 투 엔드로 처음부터 계속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런 간편한 툴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코딩 작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실제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대규모 어떤 반복 실험을 한다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떤 툴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간과하기가 좀 쉬운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보기도 하고 가설도 내보기도 하고 검증도 해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이게 괜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0가지 어프로치를 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가지, 200가지 어프로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은 되게 많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그 공개된 그 알고리즘이나 공개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문제와 적합한, 해결에 적합한 이제 모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높은 확률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생태계에 이미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이 높은 인력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처음부터 뭔가를 이제 R&D 레벨로 뭔가를 처음부터 해보면은 좀 결과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인하우스에서 만든 거를 비교도 물론 하겠지만 그 전에 공개된 모델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실험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그 시간과 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모델인 거예요. 모델인 건데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이제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있는 거예요. 모델에 들어간 알고리즘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모델에 이제 주입을 시킬, 학습을 시킬 그 데이터를 개선을 해서 결과물을 좋게 이제 만드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물론 둘 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덕을 쓴다. 프로덕을 쓰는데
내가 그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 쪽에 좀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좀 품질 개선을 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코드를 짠다든지 뭔가 직접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제 개선을 통해서 그 모델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데이터셋을 그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물론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면 그 원하는 의도대로 이제 어떤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학교에서 뭐 생기부라든지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특정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랑 그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랑 당연히 결과는 다르게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만 뭐 이렇게 데이터를 취업해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은 그 데이터를 이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들을 잘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특수한 환경에서는 특수한 그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분포가 모델 결과를 일관되게도 하지만 일부러 일관되지 않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덕트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요. 데이터가 물론 이제 적으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데이터가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덕트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컴퓨터에 혹은 뭐 어떤 그냥 적당한 어떤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랑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갈 때 그거를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어떤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그 유사한 프로덕트를 찾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총 7가지의 좀 이렇게 현실에서 좀 많이 겪었던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사례인데요. A전자사가 있는데 A전자사에서 그 SCM 업무 같은 것들을 합니다. SCM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수요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수요 예측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저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규모가 이제 뭐 전 세계 50개의 법인에서 이제 각각 몇 개 팔렸는지 어떤 물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악성 재고가 한 500억 정도 있다고 해요, 매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정 재고를 예측한다든지 수요를 잘 예측해가지고 악성 재고를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이 첫 번째 사례보다 적었기 때문에 분석에 조금 더 많은 그 비중이 들어갔던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요게 이제 그 중공업사가 하나 있는데 이 중공업에서 이런 중장비를 판 다음에 AS를 접수를 하는데 이게 중장비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이제 사기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허위 접수인 거죠. 실제로 자기가 고장을 냈는데 자기가 고장 내지 않은 걸로 허위 접수를 해서 회사에 AS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걸러내는데 기존에는 이 정비부서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로 디텍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AI 모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시도로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주니어보다는 높고 시니어보다는 살짝 낮은 뭐 그런 결과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사례인데요. 그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수익 활동을 어떤 그 음원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이 되는지 혹은 이 아티스트들이 어떤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평판인지 나쁜 평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대시보드로 꾸몄던 그런 사례고요. 와인 구독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소믈리에라든지 그 전문 이제 AI 버틀러 같은 분들이 일반 버틀러 같은 분들이 고객을 분석하거나 와인을 분석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매칭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매칭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특별한 그 도메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저런 사례들을 봤을 때 혹은 그 어떤 가이드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비전 쪽이라서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어떤 기여하는 바라고 하면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켰는데 그 디지털화하는 포인트가 이제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지점을 이제 카메라로 스캔을 하거나 라이브로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얘를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매뉴얼이 플레이가 된다라는 그런 그 기여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동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학습시키는 게 되게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사에 준하는 이제 이미지와 그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이 프로젝트에 큰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셋을 그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소개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도 있고 그다음에 얼굴의 피부를 AI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피부의 어떤 그 판단을 사람이 하지 않고 원장 선생님이 하지 않고 이제 AI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뭐 시술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상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좀 마쳤는데요. 그 맺은 말을 하고 이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고 동작 가능한 버전을 먼저 만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이드랑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 고가 되게 이제 훌륭한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즈 케이스가 되는데 일반 스타트업이나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제 막막한 거죠. 이제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기보다는 실제로 작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무인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방법이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드려보려고 좀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AI를 현재 자기가 계시고 계신 도메인에 적용을 해 보시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고려사항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7가지 좀 줄인 거고 어떤 모델을 좋은 모델을 만드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좀 다루는 능력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베이스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 맺은 말을 맺은 말로 이제 발표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